안녕하세요. 66세 된 이정호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바로 치아 문제인데요. 3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이 먹으면 이 정도 아픈 거야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먹었습니다. 개보린이나 낙생 같은 거 말이에요. 한 알 먹으면 몇 시간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또 참을 만하다 싶어서 계속 미뤘어요. 사실 치과 가기가 겁났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140만 원이에요. 아내도 마트에서 시식코너 일하며 9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354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생활비 빼고 나면 여유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치과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임플란트 하면 개당 100만 원 넘게 든다던데. 스케일링만 해도 10만 원은 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진통제로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더 자주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틀에 한 번씩, 2달 지나니까 거의 매일. 그래도 참았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격일제로 일하거든요.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밤 11시쯤 되니까 갑자기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요.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2시쯤부터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요. 열도 나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나왔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치주염이 심하게 진행돼서 염증이 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까지 부은 게 봉화지겸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도 처방받았어요. 응급실비만 15만 원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턱뼈까지 염증이 퍼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치과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무서워졌어요. 턱뼈까지 염증이 퍼진다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잇몸뼈까지 녹았어요. 이 상태로는 이 2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를 뽑아야 한다니.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치주염이 시작됐을 때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치료만 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염증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뼈까지 손상됐어요.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부분 틀니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발치랑 염증 치료에 50만 원. 임플란트를 한다면 개당 1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부분 틀니를 한다면 80만 원 정도. 도합 130만 원에서 29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팠을 때 치과에 갔다면 스케일링에 7만 원. 치료비 10만 원 정도면 됐을 텐데요. 제가 돈 아끼려고 3개월 미뤘다가 결국 10배 넘는 돈을 써야 하게 된 거죠. 아내가 옆에서 한숨만 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290만 원이라니. 저희 한 달 수입이 354만 원인데 거의 한 달치 월급이에요. 고민 끝에 일단 염증 치료부터 받기로 했어요. 발치하고 항생제 치료 받는데 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치과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시더니 어르신 다른 치아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치주염이 여러 곳에 있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이번처럼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체 치료비 견적을 내보니까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800만 원 정도인데 치과 치료비로 대부분을 써야 한다니.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건강이 우선이야.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
더 늦기 전에 치료받자. 그래서 결국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치과에서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 내는 걸로요. 지금 치료받은 지 한 달 됐는데요. 정말 후회막급이에요. 왜 진작 치료받지 않았을까?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밥도 잘 먹을 수 있고요. 밤에 이 아파서 깨는 일도 없고요. 진통제도 이제 안 먹어도 돼요.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앞으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세요. 스케일링도 6개월마다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처럼 진통제로만 버티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발 치과에 가보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동네 치과에서 듣기로는 65세 이상이면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요. 임플란트도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과마다 비용이 다르니까 여러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간 치과에서는 임플란트가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3개월 미뤘다가 10배 넘는 돈 쓰지 마시고요.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세요. 초기에 치료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 해요. 제가 경비원 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주민분들을 봤어요. 특히 저희 또래 어르신들 중에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분은 이가 아픈데 참다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입원까지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이가 다 빠져서 틀니를 하셨는데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파트 주민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이 아프시면 바로 치과 가세요. 저처럼 큰 고생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도 치과 가는 걸 미뤘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이가 아파도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때부터 치주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젊으니까 면역력도 좋고 조금 아파도 금방 나았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져요.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같은 병이라도 더 오래 아프고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더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희 아내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오셨으면 물리치료만으로도 됐을 텐데 이제는 주사도 맞아야 하고 약도 오래 드셔야 해요. 건강 문제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갈 거예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요. 그리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보건소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치과 진료를 해줘요. 물론 간단한 치료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저희 동네 보건소에서는 스케일링을 2만 원에 해줘요. 개인 치과에서는 7만 원인데 말이에요.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치과 검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부천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치과 치료받을 때 팁이 하나 있어요. 치료 계획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어떤 치료를 왜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도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말고 부분 틀니도 가능한데 처음에는 임플란트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틀니 얘기를 해주시고요. 물론 임플란트가 더 좋긴 해요. 자연 치아와 거의 똑같고 오래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틀니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결국 한쪽은 임플란트, 한쪽은 부분 틀니로 했어요. 비용을 좀 줄이려고요. 틀니도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잘 맞춰주면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돼요. 그리고 치과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르신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돼요. 이가 아프면 잘 못 씻게 되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 섭취도 제대로 못해요. 결국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가 아팠을 때 딱딱한 음식은 전혀 못 먹었어요. 고기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채소도 피하게 되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겼어요. 체중도 3kg이나 빠졌고요. 기력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치료받고 나서는 다시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어요. 고기도 씹고 과일도 먹고 확실히 기력이 좋아졌어요. 특히 저희 나이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이가 아프면 고기를 제대로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저도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 염증이 더 잘 생기고 더 심해져요. 또 염증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요.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더욱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치질도 더 꼼꼼히 하고 치실도 사용하고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아야 한다고요. 저도 이제는 양치질을 하루에 3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자기 전에 1번. 치실도 저녁에 꼭 사용해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며칠 해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가글도 해요. 치과에서 추천해준 가글로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확실히 잇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양치할 때 피도 안 나고요. 치과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가끔 제 또래 분들 보면 아직도 이가 아픈데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처럼 나중에 더 큰 고생하게 돼요. 건강보험도 생각보다 많이 적용돼요. 65세 이상이면 틀니는 본인 부담금이 30%예요. 완전 틀니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면 돼요. 임플란트도 평생 2개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생각보다 적어요. 무엇보다 미리미리 관리하면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해요. 이런 건 몇만 원이면 돼요. 저는 이제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요. 비용은 검진비 2만 원, 스케일링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예요. 1년에 36만 원 정도 드는 거죠. 한 달로 치면 3만 원.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저희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뤘다가 저처럼 500만 원씩 한 번에 내야 하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기검진 받으세요. 예방이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 더. 치과에서 칫솔질 방법도 제대로 배우세요. 저는 평생 양치질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힘주어서 세게 닦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를 닳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잇몸 경계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야 하고요. 칫솔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한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이 좋다고 해요. 저는 지금 초국세모 칫솔 사용해요. 치약도 불소가 들어간 걸로 쓰고요. 가끔 치주질환 전용 치약도 사용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가 아프면 그냥 참거나 진통제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텐데 그동안 건강한 치아로 맛있게 먹고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치아 관리. 특히 저희 또래분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여유로워졌잖아요. 이제는 자기 건강에 투자할 때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프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저도 경비원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건강한 사람이 부러워요. 밤새 일해도 끄떡없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특히 치아는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질병은 치료하면 낫지만 치아는 한번 뽑으면 끝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뽑았지만 나머지라도 잘 관리해서 오래오래 쓰려고 해요.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양치질도 꼼꼼히 하고 치실도 매일 사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과 치료 받을 때 겁먹지 마세요.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예전처럼 많이 아프지 않아요. 마취도 잘 해주시고 치료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참을 만한 정도예요. 계속 이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치과에 가보세요.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건강이 최고예요.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 아프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치과에 가세요. 감사합니다.